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선관위 주최 7개 정당 TV 토론회 관련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서 TV 토론만큼은 나가달라.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 자체를. 그리고 토론이 뭔지도 잘 모르고들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3일자 선관위 1차 대책이 아니고 1차 룰미팅 회의 자료인데요. 이런 정당 간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는 정당 토론회 나가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경재자유총연맹 총재가 순천 선거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후보자 토론회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뭔지는 잘 알죠. 일반 토론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자 토론과 1대1 토론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토론 성격 따라서 다 대응 준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사자 토론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제가 100분 토론에서 사자 토론으로 포탈 개혁을 논한다. 이런 건 사실은 좀 쉬워요. 이런 거는. 사자 토론에 딱 특정한 주제 포탈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늘 공부하던 거 가지고 나가면은 예를 들면 저는 정책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제 쪽에 변호사가 같이 붙어주잖아요. 그럼 제가 법조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쉬운 게 사자 토론이고요. 1대1 토론은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이 사망유의 때 진중권하고 1대1 토론한다. 무제한 1대1 토론은 나올 수 있는 얘기 범위들을 다 찾아야 돼요. 언제 상대가 무슨 얘기 꺼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럼 또 정당 토론은 또 뭐냐? 또 달라요, 이거는. 자, 사망유의다. 제가 무슨 진중권의 무슨 뭐 사생활을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NLL 주변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 남북관계 역사 이런 것들 잡아놓으면 되지. 진중권이가 무슨 뭐 밖에 가서 뭐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 토론회라는 거는 무슨 이 합의를 통해서 더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토론회가 아니고 상대를 짓밟아서 우리 정당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고 오는 그런 토론회 아닙니까? 그냥 쳐받는 겁니다, 나가서. 막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같이 신생 벤처 정당이면요. 살벌한 수준으로 그냥 밟아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기를 바라는 국민 플러스 그냥 별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야, 저런 정당 하나 좀 띄워보면은 재밌겠다. 이걸 줘야 되거든요. 아주 그냥 당돌할 정도로 그냥 팍팍팍 쳐나가는 겁니다. 이런 토론에는. 근데 이제 이게 외교안보 주제로 지금 되겠어요. 지금 12월 첫째 주가 외교안보고 아마 둘째 주가 정치로 이게 2주 연속 토론입니다. 외교안보는 지난 10월 달에 하려고 그랬다가 방송사 핑계대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방송사 핑계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제가 나온다는 걸 예상 못했다가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상당히 막 그 논의들을 막 그래서 심지어 선관위가 야, 이 토론이 너무 과열될 것 같다. 이 변희재 정책위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민주당은 저 문재인 당은 토론 참가 패널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명단 들고 갔다가 그냥 갔어요. 다시 바꾼다고. 그런 정도로 좀 위협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네. 정치인들이 토론을 잘한다 해도 저는 거의 전문 논객이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토론 많이 해본 정치인은 많지가 않겠죠. 아무리 대변인이라 하더라도. 긴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우리 당은 약점이 없었거든요. 당에 무슨 구태니머니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2,300만짜리 뭐 이상한 당사도 없었고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를.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게끔 돼 있었던 거죠. 특히 당시 이제 10월 달에 그래도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뭐 박 대통령 출당시키고 사당화시키고 그럼 막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때 나오기로 했던 강효상 대변인이 우리 당을 공격할 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부담 없이 그냥 혼자서 말 타고 그냥 창 갖다 꽂아버리면 됐던 토론회였단 말이죠, 그때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준비를 안 하느냐? 아니죠. 전문 지식은 바탕이 돼야죠. 그래야지 칼을 갖다 꽂을 거 아닙니까? 지식 없이 어떻게 토론해서 칼을 갖다 꽂겠어요. 그 지식 없이 갖다 칼 꽂는 대명사가 진중권입니다. 진중권. 아무 지식이 없어도 그냥 말장난 가지고 갖다 꽂는데 그것도 나름 평소 실력이에요. 그거 갑자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평생 지식 없이 남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객들이나 교수들이 진중권과의 토론을 꺼리는 부분도 조롱거리 될까봐 그러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망유의 이후에 뭐 저랑 토론할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토론 거의 못 나가죠. 잠시 표창원 씨가 같이 기획을 해서 한 8주 정도 했는데 뭐 솔직히 그때 슬슬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정말 정작 토론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말장난만 되는 게 아니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몇십 년간 연구한 그런 사람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맥락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느냐. 제가 1차 외교안보 토론회 준비를 할 때 이미 저는요. 김경재 총재와 함께 김대중과 박정희가 꿈꾸는 나라라는 책을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무너뜨린 게 김대중 아닙니까? 이건 제가 빠삭하게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죠. 김대중 부분은 내가 다 알고 있고 햇볕 정책의 맹점들은. 그리고 NLL 문제가 결국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바탕이 된 문제인데 그게 남북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그때 사망유의 때 이미 다 찾았을 거 아닙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는 거의 다 찾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매일 이 시사 폭격하면서 요즘엔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런대로 외교안보 현안을 팔로업을 해갔지 않습니까? 그런 저도 따로 일주일을 준비한 겁니다. 기초 베이스 다 닦은 저도 일주일 동안 또 따로 시간 내가지고 A4 40매짜리로 일단은 준비를 합니다. 쭉 이제 이 정도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게 한 40매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놓고 토론에 들어갈 때는 그걸 열매로 축약을 해요. A4 열매로. 그걸 그리고 열매를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조항 이런 거 날짜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날까지 이렇게 다 외우고 있다가 토론 전날 파행된 거 아닙니까? 취소된 거.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그때 나갔었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신생 벤처 정당의 위력과 가능성을 MBC, KBS 시청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무산이 되고 이제 12월 첫째 주, 다다음 주에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당의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게 뭐 저 때문에 그렇다면 뭐 제가 받아들이겠지만은 자, 제가 나가서 13분 동안 시간이 주어집니다. 7개 정당의 모든 사람이. 외교 안보라지만요. 13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해도 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룰미틀 때 이미 합의가 됐어요. 외교 안보 중심으로 사회자가 끌고 가지만 내가 그냥 내 얘기 하겠다. 그거를 제지하지 않는 걸로 그때 룰미팅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쓰려고 그랬냐. 2분은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으로 그냥 때려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딱 2분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2분 동안 KBS, MBC 시청자가 봤을 때 아, 이거 손석희한테 사기 당했구나. 그 정도로 오게끔 딱 준비를 했죠. 그리고 뭐지, 뭐, 정의당은 자기들은 KBS 파업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 이제 선관위가 그럼 알아서 해라. 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12월 초 토론에 나가서 문재인 당도 공격을 하겠지만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을 더 세게 공격을 하겠죠. 박 대통령 출당 문제 등등 가지고 홍준표 사당 문제 가지고 이런 더러운 구태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되고 정통 자유주의 보수 정당 대한애국당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강효상 대변인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10월달 때까지는 반격할 게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제가 나간다 했을 때 제 카페, 당원 카페, 강용상 의원 보좌관들이 꽤나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와, 대한민국당 저거 봐라. 저거 자유한국당보다 더 구태정당이고 더 사당화된 정당이고 원칙 없는 정당이다. 자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강용상 대변인이면은 우리 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낸 성명서 내 최고위원 사퇴는 확정되었다. 평당원으로 남아라. 이거 하나 딱 읽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걸 읽으면서 아니 선출직 최고위원이 단 하루도 직무를 수행 못하고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 왜 이 당의 대표로 나오십니까? 이 당에 지금 개혁이나 똑바로 하고 나온 겁니까, 당신은?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 하나 못 지키고 당신 말대로 불법적으로 쫓겨내는 그런 정당이 무슨 박 대통령을 구출하고 보수개혁을 할 겁니까? 이거 딱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아, 그게 아니고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그냥 한 방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정당 토론회는 주제만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그냥 공격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가서 제대로 발언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럼 이 선관위 규정상 이 토론은 저는 원래 정책위의장 토론인 줄 알았더니 정책 전문 논객 토론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지정하는 정책 전문 논객이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조원진 대표가 자기를 지정해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전례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유권 해석에 따라서 그냥 당대표 내가 나가겠다. 못 나오게 막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물론 선관위 주최 당대표 토론회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건 KBS 주최든지. 근데 안 막는다 치더라도 다른 정당은 다 당대표가 지정한 논객이 나가는데 우리 당만 당대표가 나간다? 그래서 당대표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는데 당대표가 나간다? 온 천하에 우리 당의 인재가 얼마나 없는지를 알려주는 격이니까 그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망신살 뻗치는 거죠.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나가면은 저보다 더 얻어맞죠. 자, 강효상 대변인 지금 지역구를 조원진 대표 달서병 지역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오른팔 아닙니까? 그때 조원진 대표가 나온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박살 내겠죠. 당신들 인테리어 2번 하고, 창당하자마자 2,300만 원짜리 당사 얻으면서 그거를 문제를 지적한 사람을 최고위원회에서 날려버리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한 두세 마디면 끝나요. 두세 마디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나 명분적으로 저나 조원진 대표가 토론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일단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당이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아니 룰 미팅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토론하는지를. 지금 제가 안 나간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럼 와서 이거 말고 더 있어요. 10월 달에 받은 자료들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 룰 자료들을 보고 숙지를 해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맨날 최고위원 회의만 10시간씩 한다면서 누구 하나 지금 저한테 전화 와서 룰 미팅 자료 넘겨달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하도 한심해서 빨리 받아가라. 일단 룰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토론 지정 대상자에게 룰 자료를 주고 저희한테도 브리핑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이하게 요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와서 제가 그건 다 해드릴게요. 누가 오더라도. 지금 내가 선관위하고 어떻게 얘기했냐. 지난번 갑자기 파토를 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마지막 날에 파토 내면은 나 혼자라도 한다. 이거 선관위가 동의를 해줬어요. 물론 선관위원들의 합의는 아니지만 실무진들이 내 주장이 맞다. 그래서 다음 주 룰 미팅에 들어가서 선관위에게 그걸 다시 확인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브리핑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전화가 안 와요. 아무도. 그렇게 해서 이 자료 안 넘기고 인수인계 안 해줬다가
토론회 누구 나가서 박살나면 또 이 이상한 조직들, 뭐, 강덕순이 이런 애들 동원해가지고 내 핑계 댈 거 아닙니까? 자, 내일까지 이거 받으러 오지 않으면 제가 그냥 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줘버릴 테니까 그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받든지 하세요. 나 던져버릴 테니까. 제가 지목할 만한 사람은 장충근 씨 정도, 전 서울시당 위원장, 그런 정도 사람이 나가세요. 아니면 대구시당 뭐 이번에 조원진 대표 졸 노릇하는 강덕수 위원장이나. 왜 그러냐면요. 좀 인지도 높은 사람 나가면요. 이거 밟힙니다. 밟혀요. 그냥 밟혀요. 강효상한테 완전 밟히고요. 정의당에서는 지난번에는 나올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노회찬이 나옵니다. 노회찬이 저 진중관 수준으로 그냥 지식은 없지만은 말장난하는 사람 아니에요? 괜히 거기서 박 대통령 무대 석방 떠들었다가요. 박살 날 게 뻔하니까 무명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당에 솔직히 뭐 다 무명이죠. 뭐 솔직히 뭐 우리 당에서 좀 지명되는 사람이 정미영 뭐 총장 뭐 몇 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 다 나갔으니까 무명을 내보내서 눈에 안 띄게 남들 공격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다가 시청자들에게 기억이 안 남는 정도의 존재감을 해서 슬쩍 넘기는 게 좋습니다. 제 충고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토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니까 쓸데없이 지금 잘하려고 하다가는 진짜 밟혀 나가니까 뭐 강덕수 씨나 장충근 씨 정도 뭐 무명이기 때문에 뭐 노회찬이나 뭐 강효상이 뭐 이 사람들이 뭐 때려 죽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조원진 대표 나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성관이 토론회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좀 기대가 많은 건 제가 알지만 제가 무슨 뭐 당에 너희들 엿먹어봐라 이 심정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나가면 제가 밟히는데요. 뭐. 아주 짓밟힐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거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토론은 말빨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 지식과 당당함과 자기 떳떳함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정당 토론회는. 그 정당 토론회의 떳떳함을 우리 당 지도부들이 짓밟아 놨기 때문에 토론은 하나만하다. 아예 안 나가는 방법도 있죠. 참여하지 않는 거. 나가서 밟히고 비웃음 사느니 안 나가는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 토론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덕수 대구시당 위원장이 온갖 카페에다가 저를 출당 제명시키라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명백히 정당법 42조 타인에게 탈당을 강요한 행위로 징역 이하의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정당에서 너 당대표 사퇴하라, 원내대표 사퇴하라, 사무총장 사퇴하라 이런 건 흔히 벌어져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출당해라, 막 탈당해라 이거는 강요잖아요. 이건 정당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서청원하고 최경환이 지금 출당 제명 얘기 나오죠. 그건 일단은 윤리위에서 출당 제명 조치가 지금 올라간 상태여서 그래도 그걸 막 서명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의총할 때까지 조용히 있잖아요. 의총할 때까지는. 징계는 되죠. 정책위원장 사퇴, 뭐 원내대표 사퇴 이건 되는데 너 출당해라 막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 경기도당 임원규 위원장 그 90명이 서명을 받을 때도 이분들 정당법 몰라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서명받아서 조용히 비공개로 징계 요청안을 들어갔지 공개적으로 임원규 출당시켜라 서명받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걸 지금 조원진 대표 최측근 오른팔인 강덕수가 공개적으로 변희재 출당 서명을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당원 당규를 위반했는지 아무것도 없이 새몰이 여론몰이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덕수는 물론 서명한 사람들 모두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서 일단 저는 강덕수를 빠르면 내일 안에 검찰 고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조원진 대표 이거 모르는 일입니까? 제가 강덕수라는 사람 잘 아는데
조 대표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 그렇게 강덕수 시켰든 묵인했든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저 출당시킨다고 선동해놓고 조 대표는 뭐 저한테는 전화해서 가장 아낀다. 저 정치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정치 YS 때나 구태 친박들하고나 해야지 저한테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 강덕수 징계하십시오. 대구수당 위원장 거 박탈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어차피 이거 기소되고 처벌됩니다. 당내 문제 저 관심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 당을 장악할 일말의 가치도 못 느껴서 저는 미디어치로 복귀를 하는데 내가 따져 물을 건 따지겠다. 내 명예를 워낙 훼손시켜놨기 때문에 특히 내가 사퇴를 번복했다? 그거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법정에서 가립시다. 거기서 다 증인 신청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내 명예를 회복하고 당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뜻이죠. 이 썩어 빠진 정당 장악할 생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원칙대로 하던 대로 하세요. 쓸데없이 졸개 동원해서 그딴 짓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사에다가 변바는 출입금지 그거 안 뗐잖아요. 당사에다가 변바 출입금지 붙여놓은 거 그거 안 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더러운 정치 좀 그만하세요. 정말 심각한 제가 안 움직여도 천벌 받습니다. 저 당 떠났으니까 추태 좀 그만 부리고 당원들 미안한 생각으로 똑바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